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령입니다. 오늘 원래 라이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오늘은 녹방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기사들과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했던 얘기 위주로 방송을 제작을 할 거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그래도 아직은 일교차가 좀 있으니까 옷 잘 챙겨 입고 다니시고요. 자, 오늘 우선 제일 처음 해볼 얘기는 비트코인 시총 얘기입니다. 우선 비트코인 시총이 다시 1조 달러를 넘어섰죠. 이게 보면 이제 우리 워낙 뭐 시가총액보다 더 규모가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를 넘어서게 되면서 비트코인이 아마도 많은 수요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일 큰 대기업 중에 하나라고 하면 애플이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도 1조 달러 선을 돌파하는데 40년 이상이 걸렸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첫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진 날부터 불과 12년 만에 시가총액 1조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많은 규슈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좀 주요 코인들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어제 여러분들 뭐, 알트코인들이나 다 많이 오르내리긴 했지만, 그 중에 이제 페이코인이 굉장히 많이 또 상승을 했었죠. 페이코인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한 다음부터 굉장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모의사가 다날이죠. 핸드폰 결제가 다 되는. 그 외에도 정말 많은 결제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다날 주가가 공중부양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코인이 그거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게 된 거죠. 우선 지금 이게 블록체인 결제 자회사인 거예요. 우리 페이코인은 다날의 자회사인데 우선은 기존 백서에 보면 이제 결제 시스템이 복잡하고 뭐 긴 결제 절차나 비싼 수수료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이걸 이제 페이 프로토콜을 통해서 비용이나 기간을 단축을 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한 회사가 페이코인입니다. 지금 굉장히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도미노 피자나 달콤커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전에 얘기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곳일 거고요. 뭐 세븐일레븐이나 그 외에도 뭐 CU, 이마트, 또 SSG 이런 유통 공룡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유통업체, 소비자 가맹점 이런 거를 이제 참여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10일부터 진행이 됐죠.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웨비나라는 건데 이 웨비나에서 이제 가상자산 비즈니스 로드맵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 페이코인이 우선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결제 수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직까진 그렇죠. 한국 시장 안에서만 우선은 지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국 시장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페이코인을 가지고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구현해 나가겠다 하는 게 우선 다날의 지금 현재 로드맵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적 상관없이 어떤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을 해나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선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였던 거죠. 그래서 뭐 일본 외에도 싱가포르 또 동남아시아 국적 이용자들이 이 페이코인을 가지고 이제 그 장소, 그러니까 현지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그 현지에서 결제가 가능할 수 있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유니온페이를 또 활용을 해서 계속해서 해외 결제 시장을 좀 넓혀 나가겠다라는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코인이 관련돼서 또 올라간 것들이 또 있긴 있는데요. 우선 쿠팡 같은 경우가 이제 뉴욕 거래소의 IPO 상장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이 쿠팡이랑 관련되어 있는 이제 협력업체들이 다 지금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쿠팡 테마 암호화폐를 묶인 페이코인 같은 경우도 그거와 같이 상승을 했다고 또 보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43% 정도가 올랐는데요. 어제 정말 많이 올랐죠. 이제 페이코인이 그러니까 이번 연도 1월 1일 161원에 우선 거래가 됐었는데 이게 지금 3개월 만에 1859% 이상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올라간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쿠팡이 이제 상향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쿠팡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막 같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우선 뭐 쿠팡 안에는 휴대폰 PC 점유율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호재를 가지고 다날 주가 같은 경우가 전날보다 1,510원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9,37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쿠팡이랑 관련된 주식과 테마주들도 같이 상승을 했지만 그거에 관련된 암호화폐인 페이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 주식시장 장 마감 시간이 이제 임박해온 그 오후 2시 정도죠. 그때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을 많이 뛰면서 좀 가파르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더 올라가게 됐고요.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이 쿠팡 외에도 페이코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가 좀 주목이 되는 코인이긴 합니다. 이게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다날이라는 그 업체 기업에서 원래 모의사인 다날이라는 대기업만 얻고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로드맵을 얘기했던 것 같이 꾸준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페이코인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나 또 중간에 상승으로 인해서 좀 중간에 분할 매도를 하셨던 분들이 있더라 하더라도 지금 가격도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 페이코인은 좀 눈여겨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식인데요. 페이코인은 좀 눈여겨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식인데요. 특근법 시행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죠, 여러분.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실명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곳이 4군데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외에 지금 실명 계좌가 아닌 계좌를 갖고 있는 거래소들이 지금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특근법에 의하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반드시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확보를 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적용이 안 된다 하면 과태료 부과 계정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중대성에 따라 바뀌긴 하는데 30에서 60% 선에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도 물게 되고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아무래도 지금 은행 계좌들을 구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우선 빗썸, 코인원, 업비트, 코빗 이렇게 4군데가 지금 현재 실명 계좌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나머지 거래소들은 이제 거래소 법인 계좌에 투자자가 입금을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변칙적인 방법이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6개월이라는 개정법 시행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끝나는 게 9월이에요. 이번 연도 9월인데 그 전에 은행과 계약을 해야지만 이제 중소거래소들이 이제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은행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지금 갖고 있는 실명계좌 외에 다른 거래소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래소들이 많기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현재 또 이제 거래소에 사고가 터지거나 이러면 같이 불똥이 튈까봐 이제 현재 거래소에서 실명 계좌를 맺고 있는 4개, 4대 거래소 수준의 안정성이나 거래량이 아니면 쉽게 계좌를 내주지 않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은행들이 계좌 개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죠. 왜냐하면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가 지금 은행이 스스로, 그러니까 은행들끼리 스스로 암호화폐 거래소의 안정성을 평가를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자체적으로 믿을 만한 거래소인지를 판단을 해서 계좌를 내줘라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 뭐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데서 얘기를 해보면 이 은행이 어떻게 보면 거래소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쵸? 감독 권한이 없는데 목숨을 쥐고 있는 거죠. 이제 수수료를 받고 수신 계좌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은행과 계약을 맺은 거래소에서 사고가 나면 이제 아무래도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많은 게 우선은 지금 저희가 세금 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제 특근법 얘기가 나오면서 솔직히 불필요하고
말이 안 되는 이런 거래소들이 없어져야 되는 거는 맞죠. 너무나 거래소가 많고 그거 외에도 지금 정말 거래량이 나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래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외에 그래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래소들이 또 몇몇 있죠. 실명 계좌가 없더라도. 근데 그런 거래소들은 없어지기에는 좀 안타까운 거래소들도 좀 있는데, 은행이 아무래도 이제 신규 사업 쪽에 이렇게 뛰어들게 되면서, 어떤 거래소랑 이제 파트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특근법이나 이걸 맞춰서 좀 같이 나서주고 같이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래도 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예민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세금을 띄어가는데 암호화폐 거래하면서 세금을 띄어가는데 거래소들 간에는 또 이렇게 은행과 연결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래도 거래소 쪽에서는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이런 것도 좀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분명히 안정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ISMS를 항상 얘기를 하죠. 은행권이 갖고 있는 그것만큼의 보안이나 또 안정성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게 또 ISMS가 갖춰져 있는 거래소들이 그 사대 거래소 말고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좀 만들어서 지금 실명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래소들이라 함에도 다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면 아무래도 시장이 더 훨씬 저변성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제가 신한은행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신한은행이 굉장히 이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 쪽에서, 블록체인이죠.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쪽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NFT 얘기를 지금 꾸준히 방송 때마다 하게 되는데요. 이 신한은행 같은 경우가, 예술품 경매 서비스 기업이 있어요. 서울 옥션 블루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하고 같이 이제 고가의 미술 작품 등을 이제 지분을 쪼개서 소액으로 살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이 서울 옥션 블루라는 여기하고, 이제 가서 업무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고가의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 자산으로 분할을 한 후에 판매를 하고, 이걸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개발에도 나선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과연 뭘까요? 이게 바로 NFT입니다. NFT를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큰 미술품 하나를 디지털 자산으로 만들어서 그걸 몇십억, 몇백억씩 주고 사는 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이거를 쪼개서 고객들에게 공동 구매를 하는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서비스가 지금 1월 25일부터, 실물자산 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개당 1,000원으로 쪼개서 고객한테 주 2회 공동 구매로 판매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까지 누적 판매액이 약 12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아무래도 이런 NFT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런 방법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디지털 자산들을 공동 구매를 하는 개념이든, 또 전부 다 한꺼번에 사는 경매 개념이든, 뭐, 금융 상품을 만드는 개념이든지 간에 이 NFT가 지금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한은행이, 그때 기사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을 다 만들어놨다, 구축을 해놨다라고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신한은행이 이렇게 나서게 되면서 여러 군데에 있는 은행들이 이제 뭐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은행들이 그런 일이 이제 나서서 같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제 스위스에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금 뭘 팔고 있냐면 여러분, 비트코인 상품권을 팔고 있어요. 비트코인 상품권 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대 백화점, 스위스에 있는 최대 백화점입니다. 이제 마노라는 곳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 상품권을 출시를 해서 동시에, 59개, 59개의 지점에서 판매를 우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항상 비트코인 ATM기를 얘기를 하잖아요. ATM기 같은 곳에서도 상품권을 판매를 하게 되고, 크립토 나우라는 이름으로, 비트코인 스위스의 회사입니다. 자회사 비르덱스 스위스라는 곳이 출시를 해서 지금 상품권을 판매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100에서 500 스위스 프랑으로 한 3가지
가격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지금 비트코인 상품권 암호화폐 거래소나 아니면은 여기 지금 뷰리덱스에서 운행 중인 ATM기를 통해서 현금화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을 저희가 디지털 자산 안에서만, 거래소 안에서만 그냥 숫자 놀이로 거래를 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품권까지 만들어서 그걸로 교환까지 가능한 시대가 이제 진짜 왔네요. 이거랑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게 우선 비트코인 ATM기가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50% 넘게 증가를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전년 대비해서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0년, 그러니까 작년 3월 이후로 거의 10,000대 가까운 비트코인 ATM기가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한 34대 정도에서 35대 정도 암호화폐 ATM기가 설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거의 한 80%가 거의 미국에 위치를 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거죠. 그러니까 또 다음으로 많은 국가 캐나다이고 지금 제일 많은 ATM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포지션이 암호화폐 쪽으로 굉장히 많은 자산이 들어오고 있고 호의적인 게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또 입증을 해주는 기사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ATM기만 해도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구매를만 할 수 있는 ATM기도 있고요. 또 구매와 교환까지 가능한 ATM기도 있어요. 근데 구매만 가능한 ATM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거의 80%라고 하니까 진짜 많은 ATM기들이 설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ATM기 같은 경우는 운영 자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솔직히 얼마만큼의 수요가 없으면 계속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ATM기를 설치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질 않아서 작년 초만 해도 ATM기가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1년 사이에 ATM기가 너무 많이 늘어난 상태라서 앞으로도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비트코인 ATM기를 통해서도 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께 부득이하게 녹방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했던 기사들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같이 전달을 해드리는 건 이 정도입니다. 원래 같이 소통 방송을 하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좀 라이브를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녹방을 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 커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꼭 라이브로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라이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